이렇게 추울 때 기모로 따뜻하게 입고 또 제철 과일 먹으면서 비타민 풍부하게 건강 지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제철 맞은 유자 이야기인데요. 유자는 보통 차로 많이 드실 텐데 다양하게 잘 이용하면 얼굴 주름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유빵, 콩사탕 기억나시나요? 추억의 주전부리도 맛보실 수 있고 사랑해서 애인의 집을 털었다는 황당한 절도범 이야기까지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조한 피부. 주부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나 주름이 가장 문제가 되죠. 주름이 지면 아무래도 좀 추해 보이니까. 이런 고민 다들 하실 텐데요. 40,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 주름은 달갑지 않은 세월의 흔적이죠. 날씨가 쌀쌀하고 건조해지니까 주름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가지고 때문인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피부과를 찾는 여성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주름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필러 시술을 하셨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필러 시술을 요즘에는 많이 선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시술 전이고 이게 시술 뒤 바로 찍은 사진이고요. 내가 보기에도 팔자주름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술 없이 주름 없이 탱탱한 얼굴 만드는 방법 공개합니다. 나이보다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오늘의 주인공 전성희 주부인데요. 올해 나이 66살이라고 합니다. 29리터 이걸 떼내면요 피부가 탱글탱글해요. 주름을 관리하는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화장솜에다가 유자 스킨을 적신 거예요. 유자팩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주부들의 주름을 확실히 잡아준 제철 맞은 유자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얼굴에 주름 보이시나요? 주름 어디로 갔을까요? 찾기가 좀 힘든데요. 그렇죠. 올해 66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따라간 곳은 냉장고입니다. 이건 정체가 뭐죠? 유자 스킨이요. 근데 이 피부에 바를 거요. 이 유자 스킨은 전성희 주부의 보물 1호라네요. 27년 정도 제가 젊었을 때 여기 한쪽에 몇 개 뭐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유자를 스킨을 만들었으면은 피부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유자 스킨 만드는 방법 지금 전해드립니다. 유자 씨를 먼저 밑에 깔아주고요. 정종이 잘 스며들게 포크로 군데군데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종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정종 비율 궁금하시죠? 병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득 채우면 완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화장수는 2달 정도 숙성한 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하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레몬에 3배 이상 들어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유자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 같은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유자 먹어서도 예뻐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유자채와 유자청을 넣은 겉절이를 하면 밥 한 공기? 아니 밥 2공기는 그냥 뚝딱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간 좀 봐주세요, 여보. 자, 그 맛이 어떨까요? 일단 보기에는 100점 만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맛은요? 맛있지? 아주 맛있죠. 밥 생각이 점점 자꾸 나니까. 네, 식사 전인분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철 맞은 유자로 만드는 건강차인데요. 유자를 채 썰어 놓고 설탕 시럽만 넣어주면 끝. 간단하죠? 꼭 필요하죠. 그렇죠.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딱인 유자차 완성입니다. 제철 맞은 유자로 만든 유자차로 건강 잡고 유자팩으로 주름까지 잡아서 피부 미인으로 변신해 보세요. 브리핑 두 번째 소식입니다.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돌이켜보니 추억만은 풍성했던 그 시절. 여러분의 추억의 음식은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요즘은 먹을거리들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추억의 음식들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분유빵이라고 그거 갖고 그냥 우유 쪄 먹으면 그냥 딱딱 해갖고 그게 최고의 빵이었어요, 우리. 최고의 빵 극찬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위해 종종 분유빵을 만들어준다는 이리라 주부를 찾아갔는데요. 애기들이 우선 이물감이 없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6.25 때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미군이 나눠주던 분유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 만점 간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돌전 아기들에게도 좋은 간식거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집불에 호호 불어가며 먹던 콩이 설탕과 콩고물을 만나면 이렇게도 변신합니다. 사탕이 귀했던 그때 이만한 주정부리가 또 있었을까요? 이 콩사탕 그리고 근육빵 기억나시죠? 따님 우유를 우리가 쪄먹는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 그 우유를 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신기한 거였지. 저희도 지금 즐길 수가 있고 또 애기도 즐길 수가 있으니까 3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간식인 것 같습니다. 네, 세대를 훌쩍 뛰어넘네요. 이번엔 또 어떤 먹을거리들 추억하고 계실까요? 가루도 넣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죽구리 이렇게 끓여서 그거 많이 떠먹었어요. 감자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거를 저 칡에다가 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감자를 으깨서 떡을 만든다고요?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들 뭐 하시냐고 봤더니 뭔가를 열심히 깎고 계시는데 바로바로 감자입니다. 옛날에 떡이에요, 떡. 감자로 만든 떡 기억나는 분들 많으시죠? 쌀이 귀하던 그 시절에는 별미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잘 치댄 반죽을 감자 위에 얹어줍니다. 감자도 많이 해먹었죠. 감자 갈아가지고 김치해서 이것만 해도 시큰 잡서. 반죽을 올려서 또 한 번 삶아주면 바로바로 감자 범벅이 완성됩니다. 김나는 거 보이시죠? 요즘처럼 추운 날 먹으면 딱 이렇게 좋아요. 먹는 건 이렇게 하는 거. 탄 건 이렇게 비켜주면 감자 범벅해 먹으려고.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을 함께 보냈기에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맛있어. 반들반들반. 5살, 6살서부터 엄마가 감자를 쪄줬어. 같은 음식이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뭐 작은 뭐 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야 배가 불지요. 그러면 배고파서 일을 못 해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게 향기롭죠.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음식들이 지금은 향기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추억의 음식은 어떤 게 있으세요?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잠시 후 담을 넘어 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4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 이곳이 바로 CCTV 속 남성이 밤사이 다녀간 곳인데요. 방범창을 잘라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침입절도범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보통의 침입 절도 사건과 명백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다른 침입절도랑은 다른 게 일반적인 침입절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물색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속 같은 게 어디 있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서 그런 물색 흔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좀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약간 좀 이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속이 됐는데요. 그가 집 내부에 익숙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만남을 가지는 관계인데 아직까지 뭐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친해지고 있는 단계였다고. 마음에 든 여성의 집을 턴 철도범.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같이 사는 거를 또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함께 살고 싶어서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가까워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피의자가 집 구조를 익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피의자.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여자의 마음 대신 금품을 훔치는 어리석은 짓을 벌였는데요. 6건의 여죄가 확인이 됐는데요. 1,400여만 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기금속들, 반지, 목걸이,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취재 도중 확인된 사실은 피의자가 절도 전과 7범으로 15년을 보석이나 복역했다는 겁니다. 기금속을 거래하는 중개 상인이다라고 신문을 속였어요. 훔쳤던 기금속 중에서 좀 진주 목걸이 이런 거는 직접 그 여성한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집을 턴 범인이 자신이 만나는 남자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텐데요. 피해자는 현재 어떤 심경일지 찾아가 봤지만 결국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자기가 최근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고는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좀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좀 지금 약간 좀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빈집털이로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빈집털이로 끝났지만
여자분하고 직접 복제했을 때 뭐 동거를 거부한다던가 사랑을 거부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소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황당하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범죄 수법. 방범창이 있더라도 창문 반드시 잠그시고 침입절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가장 훔치기 어려운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들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은 훔치지 못하고 돈만 훔쳐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제일 황당했던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면 동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범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범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 초기에 혹시 집착이 심하거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간다면 나는 싫다라고 단호히 거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집착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피해 여성이 이제 무서워할 거를 대비해서 자기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 범인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또 절도 혐의로 15년간 복역했다고 하고요.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 재소자들의 그 사회 적응 훈련이 너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같은 범죄로 재범을 할 경우에는 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